면접 보고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설명을 하나도 해주지 않았다. 네. 근데 사고가 나서 이제 보장받을 방법이 없다. 네.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이쪽으로 기사 등록 다 돼 있고 주민번호 다 들어가 있고 네. 계좌가 연동돼 있기 때문에 네. 기사로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다 있거든요. 아, 네네네. 그렇게 해서 후산재 처리를 아. 지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달댕의 1%입니다. 배달댕을 처음 시작했을 때 고민들 많이 하시죠. 오토바이를 어떤 걸 사야 되나, 또 보험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리스도 있다는데 그런 건 어떤 구조로 돼 있나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생각대로 관리자님 나와주셨고요. 제가 오늘 궁금한 거 현직에 계신 관리자님께 속 시원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오토바이를 목돈 주고 구매하시기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리스라는 구조가 있는데요. 그 리스라는 구조 어떻게 되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스는 보통 이제 1년식으로 계약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처음에 이제 바이크가 보통 많이 타시는 PCX나 MX 같은 경우에 차량 가격이 한 400만 원 정도 돼요. 그걸 이제 일시불로 이제 구매하시기 좀 힘드시거나 부담스러우시는 분들이 많이 리스를 하시는데, 이제 리스의 장점은 이걸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는 거. 보통 PCX나 MX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25,000원 정도 측정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하루 내시면 되고, 대신 처음에 이제 보증금이 들어가요. 차량 가격의 한 10% 정도는 보증금으로 이제 일시불로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수형 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계약이 끝날 시점에서 나머지 이제 인수 잔금이 있어요. 그걸 또 내시고 인수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처음 시작하신 분이 오토바이 없이 사무실을 들어가면 하루에 25,000원만 사무실에 내면은 운행 가능하다는 뜻이죠? 보통은 리스 계약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저희 사무실 보유분 오토바이가 있어요. 뭐 본인 오토바이가 있으면 본인 오토바이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 없으시거나 오토바이를 처음 타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 보유분 오토바이로 좀 운행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내가 이제 요거를 내 차로 운행하는 게 낫겠다, 그 시점에 이제 그때 리스 계약을 하시면 돼요. 리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요? 저희 지사를 보고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뭐 신용에 뭐 문제가 있으시거나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시면서 일을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쵸. 이제 저희 사무실 보유분 오토바이는 리스 내리시는 것처럼 빅스쿠터 좋은 게 아니어서 타시다 보면 좀 욕심 나실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적성에 맞고 일할 수 있으면 이제 오토바이를 구매를 하고 이제 보험을 들고 그렇게 일을 시작하면 되는 구조네요. 네, 리스 같은 경우에는 종합보험이 다 들어져 있어서 보통 이제 나이가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종합보험이 되게 비싸요. 생각보다. 보통 뭐 오토바이가 400만 원이면 보험비가 600만 원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일수로 해서 하루하루 내다 보니까 그게 적어 보이는 거지. 사실 금액은 좀 커요. 오토바이비보다 보험비가 더 큰. 갑자기 궁금한 게 리스를 타다가 초보자들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있는데 리스를 타다가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보험이 다 껴있고, 그리고 정비 포함 리스가 또 있어요. 보통은 정비 포함으로 많이 내리시는데 본인이 충당하는 금액이 있어요.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요것만 내시면 리스사에서 전부 다 수리를 해줍니다. 그게 리스 최대 장점이에요. 이제 정비에 더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정비라는 거는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타이어나 소모품, 타이어나 엔진 오일, 이런 벨트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될까요? 어떤 리스를 내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 충당금이 얼마냐는 차이는 있는데요. 보통 그것만 내시면 다 이제 그래서 신경 쓰실 게 없어요. 리스는. 그 본인 충당금 10만 원 기간이 한 달에 10만 원인지 뭐 1년에 10만 원인지 사고 나셨을 때 이제 그 사고 10만 원, 났을 이게 때. 정확하게 그 10만 원이 아니고요. 차량 리스랑 똑같아요. 차량 리스도 이제 정비가 다 포함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리스비에 정비비가 포함이 됩니다. 근데 사고 났을 시에는 본인 충당금만 내시면 이제 다 돼요. 제가 사고가 났을 때 고쳐주세요 대신에 충당금만 드리면 된다는 구조고요. 네. 운행하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퍼졌다 이럴 때 혹시 뭐 레카나 뭐 출동 그러면 되나요? 오토바이 보험은 기본적으로 출동 서비스는 없습니다. 사무실에 보통 SOS 하시면
관리자들이 뭐 기름통 이렇게 날라서 아. 갖다 드리니까요. 혹시- 기름은 이제 체크 잘 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운행을 하다가 방전이 됐어도 관리자님께 먼저 요청을 하면은 가능한 부분 처리를 해주시는 구조인가요? 일단 저희한테 얘기하시는 게 제일 속 편하시긴 할 거예요. 그러려고 저희가 있는 거니까. 보험이 자가용, 비유상, 그리고 유상이 있는데 자가용 남바로 일을 했을 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최근 들어서 출퇴근 보험 같은 경우에도 요즘 들어 배달 대행이라는 업종이 많이 급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많이 요금을 많이 올리고 거의 들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바꿔놨거든요. 출퇴근 보험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제 뒤에 뭐 짐을 실을 수 있는 짐통이 있어도 그냥 들어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뒤에 이제 뭐 흔히 음식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보험을 안 들어줍니다. 이제 요즘에는 드실 거면은 다 탈거 이제 사진을 다 찍어서 올려야지 보험사에서 들어줘요. 그러군요. 이제 사고가 나실 것 같은 경우에도 출퇴근용 보험으로 들고 네. 보험을 드신 후에 일을 하실 거면 다시 다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고 났을 경우에 딸통이 달려 있으면 네. 이제 이 보험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보험 적용이 아예 안 돼요. 보험사에서 이제 딸통에 달려 있으면 유상 운송을 하는 오토바이인데 왜 출퇴근 보험으로 들고 운행을 하냐? 우리는 보상해줄 수 없다. 이런 식입니다. 보험은 혜택은 혜택대로 못 보는 구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리스로 자기 적성에 맞고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유상 보험으로 들어가는 게 최고 좀 현명한 선택인 것 같네요. 보험을 드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 뭐가 있냐면 이제 오토바이를 가져오신 다음에 취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보험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취등록이 가능하거든요. 유상운송 보험을 진짜 적극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유상운송 가격은 그 보험비가 아까 한 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젊으신 분들이요. 만 30세 정도 기준으로 넣었을 때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 측정이 되고요. 네. 사람마다 또 다릅니다. 본인이 사고가 있었거나 아니면 아. 차량 운전하실 때 뭐 음주 경력이 있으시거나 네. 이건 보험은 순전히 본인 앞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험비 차이는 조금 있고요. 배달된 진입하시는 분들이 거의 20대 초반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보험으로 보상을 못 받으니 사무실에 산재 처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무실 산재 보험을 또 따로 드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보험이 어떻게 되나요? 산재 4대 보험 중에 산재 보험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산재도 업주가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배달대행은 다 개인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저희는 일을 주는 지사고요. 네. 개인 사업자분들은 이제 지입차를 가지고 운전하시는 지입기사라고 보시면 편해요. 네. 이제 직종 분류가 프리랜서로 들어가기 때문에 업주와 반반 부담해서 산재보험을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음에 그거를 들고 시작하면 그래도 혜택을 좀 볼 수 있겠네요.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제 본인 수입이 있잖아요. 수입의 몇 퍼센트 이렇게 측정을 해서 네. 이제 병원에 오래 누워 있게 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당장 생계를 이어가야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 누워 있을 때도 이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나라에서 해주는 산재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사장 분들이 산재보험 얘기를 잘 안 하세요. 또 그런 구조가 있나요? 네, 이제 보험 처리를 잘 안 해주려고. 그래서 사무실 입사할 때 산재보험 가입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본 것도 좋은 팁이겠네요. 네,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좋은 꿀팁입니다. 네, 저희 쪽으로 오시면 산재보험 다 100% 처리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월에 얼마씩 내시고 네. 이제 지사의 그 대표한테 얘기를 하셔서 네.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제 네. 이런 거를 얘기 안 해주는 지사들이 있어요. 얘기를 처음에 꼭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산재보험을 안 드시고 면접 보고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설명을 하나도 해주지 않았다. 근데 사고가 나서 이제 보장받을 방법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쪽으로 기사 등록 다 돼 있고 주민번호 다 들어가 있고 계좌가 연동돼 있기 때문에 네. 기사로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후산재 처리를 지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후산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라에서 먼저
다친 사람한테 보장을 네. 해주고 네. 그 다친 사람한테 보장하는 금액을 지사한테 청구하는 식이에요. 그 돈은 거의 지사에서 대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배달 기사님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권리고 보장이라는 뜻이네요. 그쵸, 무조건 받으셔야죠. 저는 산재를 처음에 그냥 들고 운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또 자동차 운전이랑은 달라서 네, 저희가 아무리 방어 운전해도 그럼요. 상대방이 어떻게 운전하냐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오토바이 사고는 좀 치명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보험을 들고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 분과 말씀 들어보니까 리스도 중요하지만 보험을 어떻게 시작을 하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아, 오늘 너무 꿀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를 또 알고 또 접근을 해야 되는 구조네요. 사실 배달 대행하면은 진입 장벽이 되게 낮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오토바이, 보험, 그리고 리스 이런 거를 보면은 그래도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있네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한 400만 원에 보험이 한 600만 원 그 정도를 생각을 하고 타셔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이렇게 해서 리스를 타다가 자기가 직접 오토바이를 구매를 해서 이제 일을 할 경우 보험이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오토바이 보험은 이제 출퇴근 그리고 이 일 하시는 분들이 드셔야 되는 건 유상보험이에요. 이제 유상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험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대행하시는 분들 중에는 유상보험 들고 타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아, 리스 내리시는 경우에는 이제 강제적으로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엔 들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중고로 오토바이를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오토바이 신차를 그냥 카드 할부나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직접 구매하신 경우에는 보통 유상보험을 잘 안 넣어요. 너무 비싸서. 나머지는 뭐 가게에서 운영하는 뭐 비유상보험이라고 해서 뭐 동네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뭐 치킨집 배달, 뭐 중국집 배달 이런 것도 있고 저희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또 운행을 해보니까 그 사고의 노출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자가용이나 비유상보다 유상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 알려주신 저희 생각대로 관리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정보가 새로 시작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